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겸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들 오늘 주식 잘 하셨죠?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오늘 좀 주식이 하락이 나왔죠, 조금. 네이버 카카오 좀 조정받고, 와, 네이버 카카오가 조정받을만 하죠. 그동안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데. 조정 좀 받고,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좀 조정을 받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또 그 안에서 종목들이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았죠. 네, 그렇죠. 이게 상승 여력이 거의 절반 가까운 종목들이 또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사이클로 좀 조정을 주더라도 금방 회복을 해버려요. 시장이 그래요, 지금이. 왜? 돈이 많으니까. 아, 근데 그 마트코리아님, 마트코리아님 들어오셨네. 와, 마트코리아님 아직 소식 없. 오늘이 이제 오늘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이제 마트코리아님은 이제 그 돌돔 어제 낚시 얘기해가지고 낚시 방송 내버렸지. 낚시 썰이었는데 잠깐 또 이어가자면 지금부터 시작이죠, 마트님. 마트님 지금 집중하고 있을 거야. 어, 내가 보니까 내일 하고 짠 하고 결과를 이제 내일 거예요. 내일. 어, 마트님이 우리 그 단톡방에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있어요. 지금 현재 아까 그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어두워졌겠죠. 네,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서 섬에서 낚시하고 계세요 지금. 네, 이렇게 생명체를 아직 못 봤다. 아니 그 미끼 40만 원 그 투자 실패입니까? 그 미끼 40만 원 물고기들이 맛있게 먹었겠네.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부터 시작 아니겠습니까, 마트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돌돔 잡는 게 진짜 힘들대, 진짜로. 야, 그렇습니다. 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여기 이 사진도 있네, 이 사진. 야, 이 사진. 봐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마트님이 낚시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늘 그 새벽 아침에 사진 보내주셨는데, 이래요, 지금. 진짜 청정지역이네. 요즘 미세먼지도 없고, 얼마나 공기가 좋습니까? 뷰 죽이죠? 여기 이제 걸어 차로 못 가는 곳이니까 배로만 갈 수 있잖아요. 그냥 많이 다니시니까 사진도 잘 찍으신 것 같아요. 그냥 마트님한테 말 걸면 안 돼. 마트님, 마트님 지금 그 채팅 칠 때가 아니에요, 마트님. 그거 집중해야지. 주식은 집중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냅둬도 되는데 알아서 올라가니까. 근데 이거는 낚시 때 알아서 놔두면 안 걸리잖아 이거. 욕지도 공룡 발톱 포인터. 마트님한테 말 걸면 안 됩니다 이제. 어저께 갑자기 이제 낚시 얘기해가지고 생각보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낚시 어,
아, 돌돔은 반납시 안 해요? 아, 그럼 끝났네? 파밍님, 나가리 됐네, 우리. 파밍님, 그 토요일날 텐트 아니에요? 아, 여기 텐트 아니라고? 세상에나. 여기 텐트 아니라고요, 지금? 아, 그 낚시 이제 끝났습니까? 올 밤낚시 막 밤에 낚시하던데? 여기는 돌돔만 잡히나? 그 마트님 끝났어요? 혹시? 돌돔? 아, 내일 오전 한 번 더. 아, 알겠습니다. 조급하면은 안 잡히거든. 안 잡히면 또 다음에 잡으러 가면 되죠, 다음에. 다음에도 안 잡히면 또 그 다음도 있고. 그거 뭐 1년, 2년, 3년 해보면은 또 그렇게 잡힐 때가 있으니까 뭐. 언젠가는 잡히지. 아, 저희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 마트님. 우리 기대 안 하고 있으니까, 네. 그냥 즐기다 오세요, 즐기다가. 거기 놀시다가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낚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 그 시장이, 진짜 여러분들 진짜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해요. 결론은요, 방송 제목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3000시대 와요. 제가 여기 보면 2600이죠. 2607포인트 1월달 2017년도 18년도 1월 2018년 1월 2607포인트 여기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은 가장 큰 게 일단 부동산 투자가 사실상 끝나버렸어요. 현 시점에서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게 물론 누군가는 돈을 벌겠죠. 누군가는 그 안에서도 돈을 벌겠지만 그 전까지는 부동산 투자가 쉬웠잖아요. 갭 투자, 전세 안고 매매, 갭 투자, 그리고 은행에서 70% 빌려가지고 내 돈 5억만 있으면 강남 잡아가지고 누구는 20억 벌고, 누구는 10억 벌고, 누구는 5억 벌고. 이게 굉장히 쉬웠는데 그게 지금 안 먹힌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럼 그 자금들이 어디로 올라올 수밖에 없냐? 진짜 큰 부자들은 집을 안 팔고 그냥 존버 해버려요. 10년 이상 동안. 어차피 그 사람들이 뭐 세금 무서워가지고 집 파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 부자들의 우리나라에는 부자들이 많은 것보다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죠. 아, 17년도 파스권 뚫을 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삼성전자가 신고가가 나왔어요, 저때. 이때 이렇게 올라갈 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신고가가 나왔었어요. 2017년도 여기 이렇게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가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쪽만 SK 하이닉스도 이렇게 그리고 삼성전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는 막혔고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중상층에서 부자로 가는 사람들 또는 서민이 영끌해가지고 30대들이 신혼부부가 20년 대출 해서 아파트 한 채 사고 정부는 그걸 막았고 규제를 하고요. 22번째 규제를 내놨고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보유세, 양도세, 보유세. 그러니까 7월 달에도 재산세를 내는데 그 성적표 어떤 그런 거를 딱 받아볼 때는 아, 이제는 집을 팔아야 되겠구나. 이미 매물로 내놓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그 자금들이 시중의 금리는 0.5%, 부동산은 막혔고 자, 이제는 어디로 갈까요? 주식시장에 어쩔 수 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싫든 좋든 간에.
그때 비트코인으로 돈이 많이 움직였는데 유동성이 크진 않았. 꼭찍한 거죠, 비트코인. 하루님 제 그 글 보지 않았어요? 2017년도 12월 달 글. 유빈님 안녕하십니까? 세은님 안녕하세요. 바로 그거예요. 결국 그 시장의 돈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지금도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개인들의 매수세,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판다고 하더라도 결국 돈이 계속 들어와요. 계속 푸시가 들어옵니다. 엄청난 자금들이. 그렇게 되면 2600 넘어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이거는.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2183이다. 우리는 이때도 그랬듯이 주식을 계속 사서 가져간다는 마인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도세를 뭐 2023년에 부과하고 그거는 그 다음 문제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전에 어떻게든 내가 주식을 어떻게든 더 사서 모으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가버리면 종목들이 지금 벌써부터 2배, 3배가 아니라 뭐 지금도 10배가 올라간 종목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10배가 터진 종목들이 있다니까요. 5배, 10배가. 그 종목들의 한번 퍼포먼스가 또 한 번 이뤄지면은 이제 50배, 100배가 가는 거예요. 지금 10배 수익 난 종목이 한 번 더 퍼포먼스가 쳐지면 이제는 50배, 100배로 가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느냐? 2000년도부터 2007년도 사이에서 엄청난, 특히 2005, 6, 7년도가 피크였다는 거죠. 2005, 6, 7. 여기. 그리고 2000년도 이때죠.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주식 진짜 좋은 회사들 잘 골라야 돼요. 그리고 보유를 해야 돼요. 털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한 주도 팔지 말고 지금은 들고 가는 전략이다. 막 분할매도 이런 것보다는, 물론 분할매도 해가지고 다른 종목 사면 좋아요. 좀 밑에 있는 종목도 이렇게 사가지고 갈아타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금 보유는 없다.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은 죄다 주식으로 들어가 있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해야지 자산 증식이 확 늘어날 것이다. 좋은 주식을 사야 된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하루님이 그러시네요. 제 주위에도 말은 안 하지만 은근히 주식에 관심 갖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해보는 사람도 있고. 주식에서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일까요? 이제 모두가 주식이 좋다고 할 때죠.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 종목을 사는데 20% 30% 수익이 금방 나요.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주식은 시장이 엄청난 과열이 되었을 때, 그때죠. 근데 제가 딱 시장에 물어보는 거죠. 지금 시장이 고평가되었느냐, 과열인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게 과열된 걸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제서야. 근데 이걸 가지고 과열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참 아이러니하죠. 물론 어떤 개별 종목들의 과열은 있겠죠. 어떤 실체가 없이 오로지 백신 개발, 임상시험에 대한 그 기대감, 1상, 2상, 3상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의 그 엄청난 그런 것은 거품일 수 있죠. 충분히 버블일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런 거는 일부일 뿐이고 대다수의 종목들은 지금 여전히 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거를 이제 준비했거든요. 어제 방송에서요. 우리나라 참 주제가 안타까운 건데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주식을 잘 하거든요. 자산 증식이 이루어지고 노후 준비가 되고요. 우리나라 10대에서 30대 사망원이 1위가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헬조선. 나는 흑수저 출신이야. 우리 부모님 일하는 거 보면은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괜히 우리 부모님은 부자가 아니다. 일하는 헬조선이다. 뭐 유리천장이다. 소확행, 소행복.
어떤 그런 스트레스성, 뭐 강요, 대학을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기업에 취직해야 된다. 이런 스트레스성 때문에, 그리고 우울증,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게 바로 사망 원인 1위예요. 이게 사망 원인 1위고, 시타델님 어서오세요. 너무 저는 안타까워요. 여기 20, 30대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아, 이분들이 앞으로 80년 이상 100년을 살 텐데 단지 현재의 내 처한 상황 때문에 생을 마감한다는, 참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자, 또 볼까요? OECD 회원국 중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도 1위예요. 왜 자살할까요? 첫 번째, 돈이 없어서예요. 내가 아픈데 치료할 돈이 없는 겁니다. 내가 뭔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즉 돈이 없는 거죠. 내가 65세 이상 이분들이 과거 여러분들처럼 20대, 30대, 40대는 돈을 벌었어요. 또 잘 나갈 때도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 다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그걸 계속 우상향하느냐, 꼬꾸라지느냐, 자기 하기 나름이죠. 겸손하냐, 겸손하지 못하냐, 그겁니다. 65세 이상 자살률 1위.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많이 번다고, 지금 내가 한 달에 뭐 500 번다고, 300 번다고, 1000만 원 번다고 이 수입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인간의 노동력은 떨어져요. 우리가 사람들이 50대, 60대에 은퇴를 하죠. 30대에 20년 대출을 해가지고 집을 삽니다. 그리고 50대, 60대 은퇴를 해요. 회사에서 나가라고 그럽니다. 자, 그럼 나왔어요. 아파트 한 채만 있는 거예요. 그 빚 다 갚고, 이자까지 갚고. 자, 그 돈을 가지고 월세에 살고 투자로 돌렸다면. 근데 월세는 사람들이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파트가 10억짜리가 있어요. 이 10억짜리를 대출을 했을 때 그 대출 이자와 원금의 그 기회비용과, 그리고 월세가 100만 원이에요. 뭐 물론 보증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월세가 100입니다. 그럼 싼 거 아니에요? 단순 계산하더라도 1.2%, 이자 1.2% 이자를 내요. 그냥 이자만 내고 렌트라는 개념, 그냥 렌트예요. 렌트, 집은. 그래서 남은 돈으로 집 갚는 데다가 쓰지 말고 주식을 사 모은다는 거죠. 20년 동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도 사고 노후 준비도 되고 정말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좋아지겠죠. 죽을 때까지 돈 쓸 돈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월세를 버리는 돈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융 문맹이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이런 자료들이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가도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국내 자살 사망자 수가 총 13,670명입니다. 엄청나죠? 이게 바로 하루 평균 이렇게 되는 거예요. 37.5명.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자살 사망자 수가 4,106명입니다. 통계는 어디예요? 자료는 어디? 통계청. 정확하죠? 부동의 1위입니다. 2위 OECD 평균과 2위와 대조를 하더라도 더블이 넘어가요. OECD 평균은 11명이거든요. 11명. 우리나라가 압도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한데 왜 이런 게 끊이지 않고 있느냐. 반대로 교통사고율은 줄어들고 있거든. 이게 정부 정책에서 일단 크게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들도 예전과 다르게 이제 물건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어찌 되었던 간에 더 안전해졌어요. 과거 10년 전, 20년 전보다. 지금의 자동차가 더 안전하죠. 10년 전 소나타보다 지금의 소나타가 더 훨씬 안전합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6%가 줄어들었어요. 굉장하죠. 근데 자살 수는 그러니까 안 줄어들어요. 이게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보호기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주식 방송인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시청자들은 내가 까딱 잘못하면 지금 소확행, 뭐 먹방 그런 거, 뭐 막집 탐방, 과소비, 명품, 자동차 구입하는 거, 그리고 특히 사교육, 이걸 끊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있죠. 재무 상담사, 자산 관리사,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재무를 담당하고 관리를 해주는 사람. 자, 총 10억 있는데 이 중에 5천만 원 어디, 3천만 원 어디, 1억은 어디, 2억은 어디, 이런 식으로 관리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걸 물어봐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제가 다 알려주는 거예요. 네, 쌈스님, 보호기님, 네, 모두 반갑습니다. 제가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 사교육 끊으셔라. 아, 자동차 팔아라.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걸 안 하는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요. 한 달에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0만 원 사교육 쓴다고 해가지고 문제될 건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이 문제가 되느냐. 한 달에 500 버는데 200만 원 사교육 쓰는 게 그 사람들이 문제예요. 마찬가지 한 달에 3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사교육 들어간 사람들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동차 할부도 마찬가지죠. 그걸 주식으로 돌리고 주식을 산다면 나도 노후 준비가 되고 우리 자녀도 경제 독립이 되고 나보다 더 큰 우리 자녀가 더 큰 부자가 될 텐데 왜 그걸 안 하느냐. 바로 금융문맹인 거죠. 금융문맹은 질병입니다. 옆사람을 감염시켜요.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 옆에 가면 바로 집방이죠. 집방으로 걸립니다. 나이 뭐 10대든 20대든 바로 코로나 걸려요. 걸린 사람 옆에 있으면. 그게 바로 전염병이거든요. 근데 그 금융 문맹에 있어서 그 전염병은 코로나보다도 더 강해요. 어떠한 질병보다 더 강합니다. 왜? 굉장히 빠르게 전파되거든요. 옆집 애가 학원 다니면 그 학원 똑같이 보내야 되고, 내 친구가 벤츠 타면은 나도 벤츠 타야 됩니다. 안 밀리려고.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주식도 그러죠. 내 직장 동료가 단타를 치고 단기 매매하고 막 얼마 벌었다 막 하면은 하고 싶죠. 그러니까 합니다. 똑같이 해요. 그건 빠르게 전파가 갑니다. 근데 좋은 거는 느려요. 백신 보세요. 느리죠. 백신 개발이 빠릅니까? 전염병 전파되는 게 빠릅니까? 당연히 백신이 느리죠. 당연히. 좋은 거니까. 이처럼 좋은 거는 느립니다. 주식에서 좋은 거는 무엇이에요? 장기 투자죠. 장기 투자만 하면은 부자가 되죠. 백신만 개발되면은 코로나는 끝나죠. 주식에 장기 투자만 하면 부자가 됩니다. 여기까지. 모두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 뭐 이 정도 얘기했으면 다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나는 어차피 부자가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투자 금액이 500만원, 1000만원 있다고 하더라도 난 부자 된다. 여러분들의 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자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부자다. 양밑줄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양정님 10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소통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마트코리아님 다시 나가셨네요. 돌돔 내일 오전 하시는데 내일 오전 이제 끝난 것 같아. 내가 볼 때. 마트님이 올해 한 번 더 가실 것 같아. 돌돔 철이 딱 7월부터더라고요. 7월부터 제가 보니까 7월부터 12월까지인가 그러더라고요. 돌돔, 흑돔, 그 다음에 뭐 참돔인가 그게. 오늘도 주식들이 진짜 많이 올라온 거예요.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주식이. 오늘도 막 여차면 막 팡팡팡팡 올라가고 엄청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이거를 사란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인터파크라는 이 종목이 이제 합병이 돼가지고 기업 분할 이제 합병이 됐잖아요. 여기서 인터파크 홀딩스로. 그래서 인터파크 홀딩스가 인터파크로 사명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수익이 꽤 많이 났을 거예요.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거죠. 이런 게 분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관련 내용을 보시면은 인터파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냥 뭐 25% 이상 수익을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먹고 공부를 이런 것도 공부를 많이 해놔야지. 이런 것도 그냥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25% 이상. 네, 또 녹화방송 보고 계신 분들, 아이고, 취윤 부병님, 덩덩님, 수돗물님, 동키님, 소리아빠님, 수돗물님, 모덩키님, 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업 버튼 또 이렇게 눌러주셨네요. 시타델님 요즘 근황 어떻습니까? 좋아요? 어때요? 크로우님하고 하늘님 잘하고 계시죠? 하늘님이 두 분이시네? 파란 하늘님, 하늘 스카이님 두 분이 계시구나. 오스카님도 잘하고 계시죠? 오스카님. 신풍제약 보고 충격받았다고요? 왜요? 제 매수가 대비 970%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로. 아... 아... 6,710원에 샀었는데 얼마 먹고 팔았는데요? 6,710원이면 여기네. 거의 작년이나 이때 가격이네. 올해 이때나 사셨겠네. 이때. 그 다음날 갭상 떠서 갭상 갭상 떠서.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하면,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을 하면요, 5배, 10배, 100배짜리 못 먹어요. 2배도 못 먹어요. 2배도 50%도 못 먹고 기술적 분석을 해버리면. 3월 중순 여기서 음봉에 들어갔다. 아, 이때 병동성 클 때 다음날 갭으로 뜨고. 야, 투매를 잡았는데, 와, 투매 잡고 그 다음날 17% 먹고 팔았구나. 야, 씨, 이거 사자마자
사자마자 이거 그러니까 주식이 이런 이게 무서운 거야. 사자마자 3월 달에 샀는데 지금 이렇게 간 거잖아요. 10배 간 거잖아요. 사실 10배. 그렇잖아요. 10배. 1년도 안 돼서 10배 가잖아. 이거 사자 주식이 진짜 이런다니까. 교선 얘기가 이거야. 한 달, 두 달, 세 달, 한 네 달 만에 10배 올라갔잖아. 10배. 그니까 시타델님 저 어디 무명산에 끌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나무로 묶어놓고 밥만 주고 자가 화장실 가서 좀 풀어주고 그거 한 네 달만 했으면 시타델님 부자 됐을 텐데.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 나오겠습니까? 그 어떤 종목에다가 몰빵 치고 지리산 머리 다 깎고 지리산에서 10년 동안 살다가 나오겠다. 그런 얘기가 진짜 있는 거야. 나는 자연인이다. 그 사람들 중에 분명히 주식 몰빵해가지고 자연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을 거야. 분명해 이거는. 진짜야. 그게 편집돼서 그렇지. 자연인 사람들이 TV를 보진 않잖아요. 대부분 TV가 없고 TV가 진짜 자연인은 TV가 없잖아. 다 편집시킨 거야. 안 좋은 좀 이상한 것들은 그 몇 날 며칠을 같이 동거동락 하면서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얼마나 많은 얘기를 나눴겠습니까? 그거를 1시간 분량으로 담아내기에는 부족하지. 진짜 나는 자연인이다. 그 사람들 중에 투자 실패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진짜 몰빵 쳐놓고 어떤 종목에다가 몰빵 쳐놓고 진짜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야. 거기 핸드폰도 안 쓰니까. 저때 신풍제약 차트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거 말해도 돼요, 유빈님. 저렇게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진짜로? 아, 그래요? 나는 현실이 되던데. 괜찮아요, 시타델님. 그게 한두 번도 아니잖아. 다음에는 이제 20배 올라가겠는데? 시타델님 찍는 거. 깨달은 점은 그물치기 최강의 주식 매매법이네요. 특강 중에서 갑중에가. 아유, 감사합니다. 또 그물치기 매매법은 제가 제 검증된 히트잖아요. 히트. 그물치기 매매법을 특강 들으신 분들은 다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더라고. 다들 한 분도 빠짐없이. 진짜로 그물치기 매매법은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1년 전에 들었든 5년 전에 들었든 다 한결같습니다. 150 받아도 되겠다고요? 특강? 아, 300은 안 됩니까? 시타델님? 300 어때요? 300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일단 150은 되네? 그 특강이. 나 그거 개발하느라고 나 그거 2년 8개월 걸렸는데. 정확히 2년 8개월 걸렸어. 2년 8개월 며칠. 그거 개발하는데. 그물은 제가 볼 때 500만 원 받아도 괜찮다고요? 아유, 관방님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그물치기 매매법은 없을 겁니다. 네, 끝났어요. 그게 희기로 이제 끝난 거죠. 겸손. 네, 그런 거 이제 그만 공개해야지. 그런 거는.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극찬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그냥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2년 8개월하고 조금 넘어갔는데 그거 개발하느라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애정이 많이 가지. 그물치기 매매법. 그게 제가 왜 그물치기 매매법이라고 했냐면 왜 그물이냐 그물을 치느냐. 제가 교회를 다니거든요. 거기 신천지 거기 아닙니다. 2단. 이 얘기하기도 그래. 2단 아닙니다. 2단인 사람이 꼭 2단 아닙니다라고 얘기한다고. 진짜 근데 나는 대한 예수 장교에 거기 들어가 있어. 거기에 우리 교회가 거기에.
2단은 못 들어가거든. 그래서 거기 교회를 제가 어릴 때부터 다니고 집안이 또 기독교 집안이고 종교적으로 그래서 그 성경 책을 보면 이거 종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 그물을 쳐요. 베드로가 그물을 쳐가지고 딱 건져 올립니다. 그거. 그래서 제가 그물치기라고 그걸 딱 명칭을 딱 박았어요. 그게. 옛날 방송 보면서 추론만 하고 있습니다. 양정님 그물치기 매매법 안 배웠어요? 안 배웠을 수도 있겠구나. 올해 보신 분들은, 올해 방송 처음 보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지. 그물치기 매매법 배우신 분들이 벌써 몇 명이나 되는데 거의 100명 넘어가지 않았나? 내가 그 수강자들 다 자기 막 독립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걸로. 그물치기 매매법을 딱 한 번 배우면 그거까지도 이제 듣잖아. 재무제표 특강 여기 다 있어요. 재무제표 특강, 그물치기 2019년도 버전 그물치기 매매법, 2018년도 현금 인출기 매매법, 그 다음에 이평선 매매법, 2017년도 상한가 눌림목. 이거 5개 딱 배우면 그냥 여러분들 마스터했다고 보면 돼. 더 배울 필요도 없어요 사실. 딱 이거 그물치기 매매법, 현금 인출기, 재무제표 특강, 이평선 매매법, 상한가 눌림목. 이 5개만 딱 마스터하면 여러분들 평생 그냥 갑니다. 평생 가요. 그냥 이제 그러니까 철학만 배우면 돼요. 나한테 철학만. 아 3월요. 양정님 근데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야 이 개새끼야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선생님 했다가 나중에는 겸손아, 그 다음에는 야, 그 다음에 야 이 개새끼야. 이제 그거지. 신풍제약 진 매트리스 올해 최고 하이라이트네요. 근데 진 매트리스 왜 안 샀어요? 내가 김수옥씨 얘기했는데 이거 왜 안 샀어? 김수옥씨 내가 이때 얘기했잖아. 바이오계 여자 최강자 가장 오래된 원로 김수옥씨 여자 1호잖아요. 무상증자가 호재인데 왜 호재가 아니라는 건지 참 이게 좀 무식하면은 무식한 사람 그러니까 한글을 모르는 사람한테 한글을 서로 얘기하면은 대화가 안 통하잖아. 그게 그쵸? 무상증자가 왜 안 좋은 건지 나는 도대체 이거 초대박 아니야? 무상증자 치고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주워 담았으면 결국 이거 무상증자는 여기 돌파하라고 나오는 건데 사람들이 몰라 그거를. 진짜 그니까 금융 문맹이야 진짜로. 아 그때 샀었어요? 근데 팔았네. 27% 먹고 쪼잔하게 팔아가지고. 아 저거 제가 양정님보다 한 살 많아요? 나도 나이 많이 먹었구나. 이거 금방 50 되겠네. 이야 금방 50 되겠어 김수. 지금은 주식을 팔 때가 아니야. 지금 주식을 끝까지 들고 가야 돼. 끝까지. 언제까지? 코스피 신고가 나올 때까지. 일단은 그 이후까지 들고 가야 돼. 코스피 3,000원 간다고. 그 사람들 또 방송하는 사람들 그래. 저는 코스피가 1,400포인트 때까지 떨어져도 3,000 간다고 그랬고 2,000포인트에서도 3,000 간다고 그랬어.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돼요. 나는 계속 저는 3,000포인트 넘어간다 그랬어요. 저는.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근데 나중에 꼭 방송하는 주식 방송 요즘 많잖아요. 유튜버라든지 꼭 2,800, 2,700, 2,800 가면 그때 이제 3,000 간다고 그래. 이 새끼야 확.
3천가지, 4천도가, 5천도가, 6천도가. 결국 장기 투자하면 다 가. 10,000포인트도 가고 20,000포인트도 가. 그걸 못 기다려서 그렇지. 10년 전에 삼성전자 사놨으면, 10년 전에 뭐 네이버 사놨으면 말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경선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됩니까? 주식을 어떻게 하면 부자 됩니까? 주식 계속 사서 모으세요. 그리고 장기 투자하세요. 딱 이거거든. 근데 안 해. 투자할 돈이 없어요. 왜 돈이 없어요? 왜 돈이 없을까요? 애들 사교육비 날라가죠. 자동차 할부 나가죠. 쓸데없이 다 자동차 가지고 있죠. 팔아야 되는데. 그 다음 과소비하죠. 그 다음에 욜로, 여행 그런 거 다니죠. SNS질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남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부자들은 부자로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왜? 진짜 나는 부자니까. 근데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부자인 척 하려고 해요. 왜?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근데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 차이점이에요. 장대 양봉은 결국 역배열에서 터지네요. 그렇죠. 역배열에서 터지죠. 유빈님 그 종목 잘 모아 갔어요? 유빈님? 유빈님이 예전에 그 부산에 왔을 때 그때가 2, 3년 전이었잖아요. 그때 기억나세요? 그때 그 종목 제가 그때도 그랬는데 그거 계속 사 모으라고. 그거 만약에 지금 최근에 계속 급등 나오는데 막 거래량 실리면서 나오잖아요. 막 팍팍 치고 그거 나중에 또 막 넘어가면은 경선님 말이 맞았네요.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그걸 들고 있어야 돼. 그리고 더 샀었어야 돼. 제발 좀 더 사라고. 제발 좀. 여러분들 주식 떨어져 있는 거 있죠? 떨어져 있는 거 특히 마이너스 30% 넘어가 있는 거는 제발 좀 사 모으세요. 단 회사가 좋다면.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나중에 그 종목 막 올라가는데 만원에 주고 산 게 만약에 5천원으로 떨어졌어. 솔직히 5천원으로 떨어진 거를 눈만 껌뻑껌뻑껌뻑 막 잊지 말고 핑계 좀 대지 좀 마. 제발. 핑계. 그놈의 핑계. 뭐 때문에 못했어요. 뭐 때문에 못했어요. 뭐 때문에. 다른 종목 사는 것은 좋다 이거야. 뭐 핑계가 많아. 그냥 하는 거지. 핑계거리가 많아요. 원래 실패를 하거나 부자가 못된 사람들은 수천 가지 됩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행동으로 가다 꽂아버립니다. 그런다니까. 경선은 행동이잖아요. 말보다 행동. 우리 시청자들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돼요. 주식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주식을 한 건데 왜 자꾸 가난해지려고 하는 걸까? 이 시장이 그 기업의 임직원들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가지고 주가를 올리고 부양시키는데 개인들은 스스로가 자기가 일을 하려고 해요. 주식시장에. 주식시장과 맞서 싸우려고 하고 타이밍을 잽니다. 예측을 해요. 단기적인 방향성을 보고 예측을 합니다. 그럼 똑같이 마치 카지노장 가가지고 베팅하는 거랑 똑같죠. 카지노 가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 없어요. 남북경협주에 집중 매수하다가 그 종목 마이너스 38%부터 조금씩 추가 매수하고 있다. 야, 그 종목 여러 가지 계속 샀으니까 유비님도 그 종목 한 3천만 원어치 사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보면은 한 2,500만 원 정도 전후 추가 매수하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끔틀거리죠. 한 종목당 한 2,500만 원 딱 유빈님 기준으로 그 종목을 한 2,500만 원 전후로 딱 맞추면은 딱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 딱 해가지고 딱 쳐가지고 5천만 원 딱 만들고 게임 딱 셋 시키면 되거든요. 루따뜨님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루따뜨님 요즘 조용하네. 루따뜨님
노매님 어서 오시고요. 모두 반갑습니다. 파맹님은 술 드시러 가셨나봐. 주무실 것 같진 않고. 시타델리면 한일 현대 시멘트 요즘 좀 거시기 하던데. 요거 그래도 안 파셨네. 한일 시멘트는 악재가 좀 나왔었죠, 한번. 장중에 살짝 검찰 압수수색 뭐 나와가지고. 야, 배당은 진짜 좋네. 한일 시멘트의 배당이 괜찮았네요. 근데 그동안의 배당 주저하는 정책이 어떻게 나오려는지 모르겠네요. 배당 또 쌍용 양해가 배당 괜찮죠. 시멘트 이쪽에서는 주가는 이제 좀 이렇게 떨어졌는데 배당은 또 괜찮거든요. 근데 배당이 좋다고 무조건 들어가면 안 돼. 그 배당을 많이 주면서 성장이 앞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을 골라내야 되겠죠. 하이트 진로처럼 이런 거. 이런 종목들을 사 놓은다면 배당도 먹고 꽃 먹고 알 먹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딱 사가지고 끝장 보고 싶은데 힘들어요?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그거? 한국 미국 양쪽 시장에 그물치기 다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와이솔 고견 와이솔 내일 제가 종목 상담할 건데 와이솔은 더 들고 가셔도 돼요. 이거는 결론은 좀 더 들고 가셔도 됩니다. 이 회사의 실적이 좋아요. 이 회사 실적 자체가 컨덴서스가 올해 매출액은 작년보다 이제 좀 밀리고 살짝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성장 산업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부채 비율이 20%대, 유보율이 2000%대라는 것은 굉장히 회사의 그 어떤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ROE만 보더라도 10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휴대폰에 있는 어떤 휴대폰 부품이잖아요. 이건 결국에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휴대폰 시장이 지금 좀 이렇게 약하잖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시 또 휴대폰은 주기가 짧기 때문에 그쪽 산업을 볼 땐 이 회사가 한번 저는 다시 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지금보다 더욱더. 시간 투자를 좀 해야 되겠죠.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아, 제 카페 글 몰아보고 있었어요. 섹터별 분산 투자와 분할 매매, 분할 매수죠. 매수 매도, 분할 매수 또는 분할 매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로 하는 것보다 스스로가 이게 딱 느끼고 경험을 해보면 바로 옵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알려주는 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를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알려드린 것을 내 걸로 만들어서 그걸 최적화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사실 안 파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보면 주식은 사는 거지 안 파는 겁니다. 팔 때는 내가 은퇴할 때, 내 노후가 됐을 때 그때 파는 거예요. 주식을 그걸로 먹고 사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주식의 철학이에요. 그게
자주 사고 팔고 매매가 높고 회전율을 봤을 때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회전 1년 회전율을 보더라도 진짜 10,000%가 넘어가고 뭐 10만 %가 넘어가요. 사고 팔고 진짜 이게 막 하는 사람들은 그냥 본인 스스로가 그걸 몰라요.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이렇게 나가고 결국 원금은 하락이 나와버리고 거기서 이제 실패하고 파산당하고 그런 겁니다.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회전율이 엄청나게 낮죠. 100이 안 넘어가죠. 한 2, 30 어쩔 때는 0도 나오고요. 1년 회전율 기준 보통 한 10, 20 그 정도 나와요. 그 정도.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 매수를 하면 회전율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전율이 그렇게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어서 분산투자 섹터별로 다 하고 싶어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양정님. 양정님 계속 월급 받고 모아가시면 되죠. 지금 모아가고 있죠. 양정님. 그게 처음에는 힘들지 나중에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음이 언제냐. 항상 뭐든지 처음이 힘든데 주식은 7년이 힘들어요. 7년. 제가 아까도 VIP 방송에서 7년이라는 시간을 얘기했는데요. 7년 전후만 좀 참아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산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0, 30, 40대 분들 뭐 50대, 60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나이가 60대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년 그래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30대, 40대들이 40대들이 10년을 투자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엄청난 결과가 나오죠. 내가 내일 출근 안 해도 되는 그런 자산을 만들 수 있어요. 내 사업체를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은퇴할 수도 있겠죠. 경제적인 은퇴. 그냥 경제적 은퇴. 즉 시간의 자유와 물질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네이버 카페 그 자료들도 잘 읽어보세요. 그것도. 네. 15년 차 넘어가면 마인드가 달라지나요? 아니요. 안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사람이 있고요. 안 달라지는 사람이 있고요. 주식을 한 달 초보가 한 달 배웠는데 장기 투자로 아예 정향하는 사람도 있고요. 주식을 30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단기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것도 맞는 얘기야. 주식을 배운 지 한 달 된 사람과 주식을 30년 동안 한 사람과 똑같아요. 어떤 게 똑같냐? 단기적으로 하는 게. 즉 매매 중독, 도박 중독에 빠진 거죠. 강원랜드 보면 10년 동안 거기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주식도 10년 동안 페인처럼 맨날 단타 치고 그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20년 동안.
형님 예전부터 궁금했었는데요. 테마주 중에 대주주가 팔아치우는 종목은 세력과 암묵적 약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세력도 뒤통수 맞는 건가요? 어, 그럴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흔하진 않죠. 그런 상황도 있지만 사실 흔하진 않습니다. 대주주가 파는 것은 뭐예요? 내가 생각 내가 생각했을 때 대주주는 결국 그 회사의 주인이죠. 이 회사가 비싸다, 과열됐다 라고 판단됐을 때 주식을 정리를 해요. 그리고 밑에서 주식이 내 회사가 만약에 대표면 내 회사가 폭락이 나왔다, 이제 매도하고 그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몇 년 뒤에 폭락이 오면 그걸 자사주 매입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대중들은 있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죠. 1년만 지나도 다 있습니다. 그 대주주가 팔았든 자사주 매입을 했든 대주주가 매도를 하든, 대주주가 매도를 하면은 굉장히 그 회사의 주주들은 불안해하죠. 왜냐면은 어떤 계속 하락이 나오고 가치가 떨어질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주들이 많이 불안해합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시타델님은 언제 장기 투자할 거예요? 여러분들 장기 투자 하고 있습니까? 난 장기 투자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1번 아니다 2번. 여러분들 장기 투자 하고 있습니까?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이상 없어요? 이상 없다 1번. 이상 있다 1번. 2번. 지난 영상 모두 업 눌러줬다고요? 구독도 해주세요. 네, 업은 그만 누르시고, 이제 많이 누르셨으니까 시타들님, 시타들님 엄청 누르셨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구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시타들님은. 근데 시타들님은 영상은 안 보고 업만 누르셨구나. 그래도 저것도 어디야, 귀찮은 건데. 남들 귀찮은 거 남들은 또 안 하는데. 맞네. 이천님하고 시타델님하고 동기구나. 동기네. 그래, 맞아. 같이 들었는데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네. 세상에나. 똑같이 방송 들었고 이제 거의 4년 넘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4년 넘었지. 2016년도니까 4년이 넘었어요. 누구는 자산이 확 이렇게 올라왔는데 누구는 확 이렇게 돼버렸네. 그냥 초이스 문제야. 결국 자기 선택이거든. 자기 선택. 맞아요. 신하브로님이 이천님이셨어요. 이천님이 딱 에너지 모으고 있었던 거지. 원기옥 모으다가 이제 발사한 거예요. 자, 이때다 하고 이제 들어오신 거죠. 이때다 하고 딱 경선 VIP 딱 들어온 거야. 바로 원기옥 발사한 거지. 바로. 시타델님이 한 4인 가족인가? 4인인가 5인인가? 우리 VIP 형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이 자녀분들이 많아요. 기본 2명이고 보통 3명이신 분들 많습니다. 그 코로나에,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자산 증식이 엄청나게 이루어졌는데 어떤 사람도 엄청 쪼그라들었어요. 파산도 나오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식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완전 양극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 양극화가.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을 받았든
나는 한 달에 200만 원 받고 내 친구는 500만 원 받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을 받았을 때 100만 원을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고, 그걸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내 친구가 500만 원 받고 나는 200만 원 받으니까 쟤는 무조건 더 큰 부를 이루겠다. 그런 자본주의 사회는 아니거든요. 500만 원 받는 친구가 벤츠 BMW 뭐 그런 거 사가지고 이런 약간 좀 과소비하고 그러면 5년 지나면 그 차이점이 나와요. 10년 지나면 그냥 역전해가지고 치고 가버립니다. 200만 원 받는 사람이. 그리고 계속 200만 원 받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겁니다.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를 하느냐, 일단 주식 투자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차이죠. 주식이 위험한 건 뭐가 위험해요? 내가 20년 이상을 투자를 했는데, 20년을 투자했는데 회사가 없어지는 게 위험한 거죠. 변동성이라는 것은, 근데 중간에 변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1년, 2년 동안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그 회사가 변동성이 커요. 근데 그걸 10년으로 딱 늘려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변동성은 크지가 않아요. 작아집니다. 결국 위로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10배, 100배가 터지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터지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우리 시청자들은 다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주식을 볼 때 남들이 끝났다고 하는 종목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산업은 죽었다 하는 종목들 있죠. 회사들. 한번 그거 한 번 더 보세요. 그럼 그 안에 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다 같이 눌러주세요. 단타를 그렇게 좋아하던 시타델님도 그물치기 매매법은 최고라고 그러시잖아요. 최고라고. 시타델님이 또 이 방송 저 방송 엄청나게 들었거든. 거의 뭐 안 들어볼 방송이 없을 정도로 많이 봤을 거야. 좋습니다. 네,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시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금방 회복이 나옵니다. 조정의 폭은 깊지도 않고 길지도 않습니다. 그래봐야 아직까지도 여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개의치 마시고요. 종목별 강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그런 뭐 큰 폭락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은 짧아요. 조정권에 있을 때 특히 주식을 계속 사 모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 안 파는 거예요, 주식을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언제든지 주식 투자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바로 VIP 오늘 녹화 방송 할 테니까요. 늦으신 분들,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 우리 회원님들 들어오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은 종목 상담 할게요. 또 한 주간 궁금했던 종목, 내가 보유한 종목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때 질문 주시고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금요일날 뭐 방송을 할 건데 혹시 못하는 상황이 있으면 일요일날 또 있으니까 그때 또 그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것도 일요일날도 또 하고요. 주식 걱정 하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내일 주식시장 걱정하지 마세요. 네, 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